진짜 투자의 기술을 알려주는 방송 진투방. 네, 반갑습니다. 진투방. 오늘은 진투방 시간인데요. 오늘은 톱텍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톱텍 기술 유출 사건, 이렇게 좀 제목을 다뤄왔는데요. 삼성 스마트폰용, 노트가 됐던, S 시리즈가 됐던, 갤럭시 스마트폰용 OLED 핵심 기술을 톱텍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죠. 예, 여기다가 공짜로 그냥 유출을 시켰다. 이게 지금 논란거리인데요. 예. 일단 이게 이제 핵심 논란거리고, 사건 개요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진행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 예. 일단 2018년 올해죠. 9월 14일 날 이 톱텍의 주가가 28%가 하락을 했습니다. 예, 거의 하한가를 맞다시피 했는데, 이렇게 폭락을 한 이유가 뭔가고 봤더니 이날 수원지검이 톱텍 본사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압수수색한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톱텍이 3D 라미네이터 제작 기술을 중국 업체에다 유출을 시켰다. 예, 이거예요. 이게 참 일단은 좀 그렇죠. 예, 중국 업체에다 넘겼다 이건데, 이 3D 라미네이터 기술 좀 생소하죠. 예, 근데 이게 굉장히 고급 기술인가 봐요. 예.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과거에 삼성에서 출시했던 갤럭시 엣지라는 스마트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부터 이제 이게 적용이 된 기술인데, 지금 노트 9이나 이런 거에도 여전히 기술이 적용이 돼 있죠. 뭐냐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원래 화면이 평면이지 않습니까? 평면인데, 왼쪽, 오른쪽 양 측면에 가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처리가 돼 있잖아요. 둥근 모서리. 예. 지금 노트 9에도 기술이 들어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D 라미네이터 기술이란 게 그냥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디스플레이 양 측면을 둥글게 만드는 기술. 예. 일단 제가 아는 바는 거기까지인데, 근데 이 기술이 하루아침에 이게 개발이 됐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 2007년경에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좀 새로운 좀 혁신이 없을까 하다가 엣지 디자인이라는 걸 생각을 해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6년간 한 1,500억을 투자했답니다. 1,500억을 들여가지고 마침내 이제 제품화에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예전에 갤럭시 엣지 스마트폰에 장착이 돼서 출시가 됐던 거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삼성이 이렇게 되면 이 장비가 필요한데, 이 관련 장비 요거는 이제 3D 라미네이션 장비라고 한다고 합니다. 3D 라미네이션 장비 요거를 톱텍에다가 이제 의뢰를 한 거예요. 이게 장비가 좀 있어야 되는데, 니네가 좀 이걸 좀 연구를 해갖고 개발을 해서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에다 납품을 좀 해라. 그래갖고 톱텍이 2014년부터 이 장비를 이제 삼성에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이 기술을 이 장비를,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납품했던 3D 라미네이션 장비를, 똑같은 장비를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 여기다가 또 팔았다는 거예요, 톱텍이. 그런데 이 파는 과정을 이렇게 검찰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 톱텍이 일단은 삼성 디스플레이 하청업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톱텍 사장님이 계신가 봐요. 박모 씨라고 신문에 나와 있는데, 이 사장님의 형수 명의로 된 회사를 또 하나 차렸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장 회사라고 봐야겠죠, 일종의. 예, 사실은 같은 회사인데, 이제 명의를, 톱텍 사장님의 형수 명의로 만든 회사니까 일단은 위장 회사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 위장 회사를 통해서 아까 말한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한 것과 똑같은 기종의 그 장비를 중국 그 디스플레이 업체 BOE,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또 세 군데가 더 있나 봐요. 그래서 총 4곳에다가 이 장비를 팔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사장님을 유시한 그 임원 한 11명 정도가 그 이 산업기술 관련돼서 영업 비밀을 또 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다가 유출을 시켰다. 뭐 이런 혐의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아, 참 안타깝죠. 일단 그렇고요. 예, 제가 아까 앞서 그 9월 14일 날 수원지검에서 뭐 톱텍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 지금 현재까지 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압수수색하고 나서 10월 17일 날 그 톱텍의 설계팀장을 구속을 했어요. 예, 그리고 11월 2일 날 아까 말씀드린 그 위장 회사, 예, 거기에 부사장 A씨를 뭐 구속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톱텍의 전무였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위장 회사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15일 날 톱텍 사장님이 구속이 되셨고요. 그리고 11월 29일 날 그래서 이제 검찰이 톱텍 사장님과 뭐 임원 뭐 다 포함해 가지고 한 총 11분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톱텍하고 위장회사 두 곳도 기소를 했고요. 일단 뭐 검찰 진행 상황 여기까지고요. 그런데 이 톱텍의 그 입장은 그겁니다. 한마디로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톱텍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 우리 자체 기술로 그 생산한 건데 그 제품 장비는 이거를 그냥 그 중국 업체에다 수출한 건데 삼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하고 그 맺었던 비밀 유지 계약을 위반한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성 기술을 빼돌렸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재판할 때 이 억울함을 내가 밝히겠다. 뭐 좀 톱텍 측 얘기는 그거예요, 입장은.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억울하다. 뭐 이런 건데 글쎄 그거는 뭐 나중에 재판 결과를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우리는 이 톱텍이라고 하는 이 당사자, 이 톱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뭐 이렇게 좀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톱텍이 과연 뭐 어떤 회사길래 저러나. 일단 그 톱텍의 사업 내용을 보면은요. 사업 내용. 그 가장 큰 사업은 그거예요. 공장 자동화 설비를 제조해서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공장이 아니고 공장 자동화 설비 제조업체다. 그래서 이 자동화 설비가 그럼 뭐에 주로 쓰이는 그 설비냐? 디스플레이라든가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반도체, 태양광과 관련된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그 자동화 설비를 납품하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도 뭐 3D 라미네이션 장비 납품했다고 한 게 뭐 같은 맥락이죠. 예, 주 사업 내용이 이런 거다 보니까. 그리고 그 재무제표 상으로만 보면 재무제표가 좀 중요하죠. 재무제표. 이것도 그냥 짧게만 보면은요. 2018년 9월 말 기준입니다. 3분기. 올해 3분기 기준으로만 보면 재무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아직은. 보면 그 유동 자산이 한 3천억 정도 되고요. 유동 부채. 은 작아요. 330억밖에 안 됩니다. 예. 유동 부채라는 건 뭐냐면 이제 1년 안에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빚, 그걸 얘기합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단기 차입금도 뭐 20억밖에 안 돼. 미미하죠. 자산 총계가 4조 원. 부채 총계 390억 정도면 뭐 양호하죠. 자산이 뭐 4조에다가 유동 자산만 3천억인데 뭐. 그죠? 그리고 이익 잉여금이 2,7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이 3,600억.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요. 그 재무 상태만 놓고 보면 뭐 그렇게 위험한 회사는 아닌데 그래서 좀 더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또 중요하죠. 이걸 봐야겠죠. 제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또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018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즉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요. 3분기 말 기준으로 매출이 2,460억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총 9개월간 매출이 2,460억. 영업이익이 1,640억.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률이 10%까지는 좀 안 되죠. 예. 한 대충 계산해보면 7% 내외인 것 같은데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제조업 평균 그 영업이익률과 비교해봤을 때 예, 나쁜 그 비율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이게 좀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274억 정도 나왔고요. 그 실적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요. 제가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만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요걸 좀 더 분기별로 쪼개서 좀 보면은요. 일단 그 작년 2017년도죠. 그 3분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실적이 좀 달라져요. 뭐냐면 작년 3분기에 매출이 1,187억, 영업이익이 386억, 작년 4분기 매출 1,226억. 이거는 전분기와 비교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좀 줄었어요. 230억으로. 그리고 올해 2018년도 1분기 매출이 1,120억. 영업이익이 또 줄었어요. 128억. 그리고 올해 2분기 매출이 949억. 줄었네요. 영업이익이 14억. 확 줄어버렸네요. 그리고 3분기, 올해 3분기 매출이 400억. 영업이익이 34억. 이렇게 돼요. 분기로 쪼개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매출이 좀 줄긴 많이 줄었어요. 특히 올해 그 2분기 들어서 좀 줄고, 무엇보다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재무 상태표, 그러니까 재무 상태 자체는 그렇게 아직은 그래도 그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직 양호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올해 2분기부터 1분기부터라고 봐야겠네. 폭넓게 보자면 1분기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유치하건데, 그래서 아마 이 톱텍 입장에서, 이 톱텍이 그전에는 1조 클럽에 가입을 한다, 그렇게 매출이 1조, 그래갖고, 좀 그랬었어요. 나름 잘 나가던 그런 업체였는데, 이게 이제 매출이 이렇게 줄다 보니까, 1조 클럽이 안 되죠.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톱텍에서도 뭔가 좀 돌파구를 찾아내기 위해서, 좀 중국 업체를 새로운 좀 매출처로 뚫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부작용이 생긴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를 반영하듯이 주가는 항상 그렇죠. 다 이런 게 반영이 되죠. 그래서 주가 흐름을 현재까지 보면 거의 즐거운 내리막길이었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하락세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폭락이 나왔는데 이런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부로 일단 거래 정지가 됐잖아요. 거래 정지가 돼버렸는데 그 전날 12월 3일 기준 톱텍이 7,670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종가가. 많이 빠졌죠. 7,670원.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거래 정지가 돼버렸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12월 4일날 아까 말했듯이 거래 정지가 됐고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오려면 며칠이 필요한데 걸리는데 여기서 이제 결론은 둘 중에 하나겠죠. 요거는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바로 거래가 풀리면서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죠. 이제 거래 재개가 되는 거고 이거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뭐 거래 정지는 안 풀리는 거고 당연히. 그럼 그 다음 단계로 20거래일 이내로 그 기업심사위원회, 즉 줄여서 이제 기심위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톱택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 상장 폐지를 시킬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이제 결정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날로부터 한 20거래일 약 3주라고 봐야겠죠. 20거래일 이내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은 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하나는 이제 가장 이제 뭐 바람직한 거죠. 상장을 그냥 유지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 말 그대로 그냥 상장 유지니까 거래가 재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결론이 이제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건은 뭐 예를 들면 뭐 톱텍에서 분식 회계를 했다거나 뭐 그런 사안이 아니고 다른 건이기 때문에 이게 그 개선 기간을 줄지 안 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개선 기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개선 기간이 부여한다 그래도 여전히 거래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래 못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결론이라면 이제 상장 폐지하는 걸로 결정이 나는 거죠. 예, 최악의 경우. 그럼 뭐 이제 정리매매 들어가고 뭐 상장 폐지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제 결론이 나올 겁니다. 예, 나오는데 뭐 그렇게 돼 있고, 일단 지금 뭐라고 뭐 혐의라는 말이 좀 그런데, 하여튼 이 톱텍의 혐의는 그거요. 기술을 유출한 혐의, 그 다음에 배임이라는 혐의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배임. 사실은 이게 크죠, 이 배임. 그러니까 그 중국 업체에다가 핵심 기술을 넘기는 바람에 톱텍에 많은 손해를 봤다. 즉 손해를 끼쳤다, 톱텍에다. 이게 이제 배임 혐의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패 규정을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횡령했을 경우, 그 다음에 배임 사건이 났을 경우, 즉 횡령과 배임, 이게 발생했을 텐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횡령액 혹은 배임액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 자본의 3% 이상, 그리고 금액으로 10억 이상,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참고로 제가 봤는데 이번 이 톱텍 건 같은 경우에는 배임액이 한 155억 정도 돼요. 155억.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10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상패 심사 대상이 아마 좀 속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지인분이 그런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요건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AP 시스템이라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뭐 증시에서 유명한 기업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올레드 6기 발광 다이오드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AP 시스템. 근데 요 AP 시스템의 주요 경영진이 삼성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지인분이 그러더라고. AP 시스템도 2012년도에 이 관련된 기술을 중국에 유출했다 그래갖고 검찰 수사를 그때도 받아갖고 주가가 그냥 막 폭락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무혐의, 그러니까 혐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받고 나서 주가가 회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톱텍도 뭐 100% 우리가 이렇게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거는 좀 제가 짚어드리고 싶어서. 그거는 좀 경우가 다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무혐의, 검찰에서 혐의 없다,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기소를 안 한 거죠. 혐의가 없는데 무슨 기소를 합니까? 근데 이번 톱텍 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찰에서 이미 기소를 다 했어요.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AP 시스템 건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좀 개인적으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상하다. 에?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뭐가 이상하다 그러냐면요,
과거에 그 검찰 수사, 뭐 아까 압수수색 얘기도 하고 제가 그랬는데, 그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던 그 기간, 그 와중에도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둘이서 서로 협의도 하고 제작 납품 관련 업무 이런 걸 막, 그러니까 지속하는, 그러니까 관계를, 즉 협력 관계를 계속 그 유지를 해왔다는 거예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그 와중에도. 그리고 무엇보다 좀 제가 좀 더 이상하다고 하는 거는, 그 요즈마라는 게 있습니다. 요즈마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즈마. 이게 이제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거기서 운영하는 그 대표적인 펀드인데 이 요즈마로부터 그 180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톱텍이 예전에 제가 정확히 몇 월 달인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180억을 요즈마가 톱텍에다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도 톱텍이 발행한 전환사채 그 CB 그거를 100억 어치를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요즈마가. 그리고 또 이게 끝이 아니야. 톱텍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 자회사 이름이 레몬이라고 합니다. 레몬. 근데 이 자회사인 레몬의 주식을 요즈마가 또 80억어치를 샀어요. 참고로 레몬은요, 주로 나노 섬유, 뭐 이쪽으로 이제 그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나노 기술을 적용한.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그 미국의 노스페이스인가 뭐 어딘가 그 아웃도어 업체에다가 이걸 뭐 납품했다 뭐 이런 것도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회사 레몬의 주식까지도 이렇게 80억을 들여 사들이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톱텍이랑 그 삼성이랑 이게 협력 관계 유지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안 나오는데 그 일명 그 뚱땡이 TV라고 이제 불렀던 그 불황관 방식의 TV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990년대 불황관 TV 시절 때부터 삼성하고 계속 협력 관계를 유지했었어요. 이게 거의 뭐 횟수를 따지면 뭐 20년에서 30년 정도 다 돼가는 그런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톱텍이 과연 매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저렇게 나 살겠다고 저렇게 과연 진짜로 했을까? 좀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요즈마. 그럼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펀드라고 할 수 있는 요즈마가 멍충이라서 이게 바보 멍충이라서 이렇게 180억을 투자하고 전환사채 100억어치 인수하고 또 자회사 주식을 80억 들여서 사들이고 이렇게 했을까 과연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뭔가 좀 이상하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진실은 제가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진실은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겠죠, 물론. 그래서 뭐 제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끝으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느꼈습니다. 예. 저는 너무 걱정스러운데 지금 걱정이 너무 되는데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이 기술이 중국 업체로 넘어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장비를 팔았다고 하니까 톱텍에서 그 중국 업체에다가.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기술이 넘어가 버리면 지금 뭐 우리나라 그죠? 주력 수출 업종이라고 하는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디스플레이 기술, 뭐 2차 전지 즉 배터리 기술, 뭐 지금 뭐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아니 이미 넘어갔죠. 예, 이미 넘어가서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 큰일이 정말 보통 큰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BOE, BOE가 이제 디스플레이 전문 업체인데요. 이쪽에서 이제 참고로 이 BOE에서요, LCD 패널을 그냥 대량으로 공급하는 바람에 LCD 패널 가격이 폭락을 해버려가지고 LG 디스플레이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고로 BOE가요, 작년 2017년도 3분기에요, 이 LCD 패널 쪽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해버렸습니다. 1위를.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2위로, 그 바람에 2위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은 약간 생소하실 텐데 YMTC라고 있습니다. YMTC. 이게 이제 그 국영회사예요. 중국은 뭐 웬만한 거 다 국영이잖아요. 민영 기업이 별로 없죠. 예, 다 국유화해 버리니까 그 나라는. 이게 이제 그 주주가 칭화유니 그룹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칭화유니 그룹이 50%의 지분을 들고 있는 그 업체인데 이게 뭐 하는 업체냐? 반도체 업체야, 반도체. YMTC 반도체. 뭘 만드냐? 주력 제품이 3D 낸드 플래시. 예, DRAM 쪽은 아니고. 예. 근데 이 3D 낸드 플래시는 그나마 아직은 그래도 예, 우리 한국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의 기술 격차가 아직은 좀 많이 벌어져 있는데요. 아니 진짜 막말로 예? 뭐 톱텍도 이렇게 하는데 그 YMTC가 또 요 3D 낸드 플래시 기술을 빼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CATL이라고 이것도 좀 유명하죠. 근데 이건 이제 국영 기업은 아니고 민영 기업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만드는 회사냐?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셀을 만듭니다. 셀. 근데 이게요. 또 지난 2017년도 LG화학을 눌렀어요. 눌러갖고 시장 점유율 2등을 했습니다. 2등. 그리고 참 리튬, 코발트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리튬 이온 전지 즉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 핵심 원료인데요. 뭐 요런 리튬이나 코발트 요런 거를 그냥 싹쓸이를 해버려요. 싹쓸이를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이 확 줄어버리니까 이 가격이 급등을 하겠죠. 예. 우리 한국 기업들은 또 이 원료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수익성도 악화되겠죠. 원가가 올라가니까. 예.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세계 디스플레이 기술상 뭐 중국 중소업체가 싹쓸이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전무하다. 뭐 이런 신문 기사도 있고. 예. 뭐 저는 이게 첫 번째 너무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뭐 이게 너무 뭐 쓸데없는 걱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너무 걱정스러운 게 톱텍 그럼 얼마 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 분식회계 그 사건 터졌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거 아직은 뭐 결론이 안 났는데 그것도 그렇고 뭐 이것도 이렇게 이유야 어찌 됐건 간에 자꾸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되고 뭐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이고 자꾸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져 버리면 누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디 무서워서 불안해서 이거 장기 투자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코스피가 됐건 코스닥이 됐건 투기판밖에 더 되겠습니까 앞으로. 다 단타나 치려고 하겠죠. 뭐 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톱텍 이런 걸 보고 제 지인이 또 그러더라고 술자리에서. 자기는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왜 뭐 어떻게 바꾸려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해서 재고를 해봐야겠다. 진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이래가지고 이거 어디 불안해서 무슨 기업을 믿고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하겠냐. 차라리 그냥 단타 치는 게 낫겠다. 수익이 좀 안 나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야 무슨 소리야. 그건 네 생각이 틀린 거야. 뭐 그렇지 않아.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물론 뭐 상장된 기업 뭐 2,000개 가까이 되는데요. 전부 다 이렇다는 건 아니죠. 물론 안 그런 기업들이 더 많죠. 더 많은데 뭐 그 친구의 말도 제가 대놓고 이렇게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갖고 저도 좀 많이 씁쓸하더라고요. 씁쓸하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톱텍은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냐. 정말 상장 폐지 될까. 뭐 그거는 제가 솔직히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함부로 상장 폐지 절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두고 봐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반반이죠. 반반인데, 그래도 네 의견이 어떠냐? 한번 굳이 말해봐라. 그런다면, 저는, 글쎄요, 뭐 확률적으로 봤을 때, 상장 폐지 될 확률 40%, 상장 폐지 안 될 확률 한 60%,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참 뭐 지난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긴급 진단 그래갖고 제가 한번 방송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불미스러운 그 건에 대해서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그래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짧게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투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